안녕하세요. 부에나팍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좋다고 생각한 부동산 사장님들은 어떤 분들이셨는지 생각나는 내용 정리도 할 겸 혹시 내용이 도움되는 분들도 계실까 싶어서 영상으로 남깁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손품도 팔아보고 그 지역 부동산에 전화도 돌리고 임장도 다니면서 저에게 알맞는 매물만 콕 집어 소개시켜줄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야 하는데요. 제가 자주 다니는 지방시장일수록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시간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좋은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는 게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모두가 만나고 싶어 하는 부동산 사장님은 급매나 급급매를 갖고 계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나 전세나 매도로 내놓은 집을 가장 빨리 빼주실 수 있는 사장님들이시지만 그래도 집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변수들을 대처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는 물건을 책임있게 마무리까지 잘 챙겨주실 부동산 사장님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수만 가지 상황을 제가 다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몇 년간 거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들이라 공감해 주실 내용들은 공감해 주시고 아닌 내용들은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저에게 좋은 부동산 사장님이란 매도자 상황과 매수자 니즈를 적절히 조율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제 니즈에 맞는 매물을 소개해 주신다는 게 그냥 현 시점에서 투자 가능한 매물들을 나열해 주시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협의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건을 내걸어도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하면서 매도자의 편에 서서 방어적인 입장을 표하시는 분보다는 제 조건과 상대방의 조건을 하나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얻을 건 얻게 하는, 예를 들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를 해주는데 동의하도록 매도자의 양보를 얻어내는 등 매수자의 편에 서서 협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감사했습니다. 그런 부동산 사장님은 당장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갖고 계시지 않더라도 다른 매물들이 나오면 매도자와 협의를 해주시려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부동산 사장님들을 찾아 거래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도자가 매물을 여러 군데 내놓았을 경우에는 협의를 잘 해주실 수 있는 부동산 사장님을 찾는 게 중요하지만 매도자가 한 부동산에만 내놓고 여러 부동산에서 공동중개로 소개시켜주는 매물은 원 부동산에서만 조율이 가능해 원 부동산을 찾는 게 1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동중개가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원 부동산을 통해서 매도자의 상황을 직접 듣고 그분이 어떤 사정으로 이 부동산 매물을 내놓으셨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조절이 가능한지 그리고 매도자와 직접 통화를 나눌 수 있는 게 그 원 부동산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매도자와 직접 대화를 나눠서 분위기와 뉘앙스 등을 통해 협의가 가능한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 부동산에서 괜찮은 매물을 소개해 주시길래 가격이나 여러 조건들이 협의가 되는지를 요청드렸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를 거시는데 매도자에게 전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원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조절이 더 되는지 여쭤보시는데 그 부동산에서는 직접 그 매도자와 통화도 해보지 않고 가격 조절이나 다른 조건들은 안 된다고 전화를 끊은 뒤에 그냥 그대로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저로서는 왜 매도자에게 직접 얘기도 안 나눠보고 가격 조절이 안 된다고 얘기가 됐는지 좀 아쉬워서 알겠다고 하고 그냥 다른 매물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부동산에서 매물을 또 소개를 받았는데 그 전 부동산에서 소개받았던 매물과 같은 매물이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두 분의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같은 매물은 사실 두 번째 방문했던 부동산 사장님의 친동생이 내놓은 매물이었더라고요. 본인 동생 물건이라서 어차피 거래가 돼도 친동생이 언니에게 중개 수수료를 전부 주진 않을 거니까 매수자 측 거라도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격도 깎아가면서 공동중개까지 할 바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거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갔으니 다시 한번 가격 조절이 되면은 매수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부동산 사장님께서 그냥 바로 쿨하게 오케이 해주셔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것과
매도자와 직접 조율을 해주실 수 있는 부동산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되도록 많은 부동산을 들러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원부동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부동산에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용어라서 이게 정식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직접 그 매물을 매도자로부터 받아서 내놓은 부동산이 원부동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방문하면 좋은 점들은 부동산마다 주력으로 소개해 주시는 물건들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많고 어떤 부동산에서 괜찮은 매물을 취급하고 있었는지 판단도 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사실 부동산 사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요즘 전산망으로 다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취급하는 물건 외에도 다 뽑아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곳을 방문해서 사장님들이 어떤 매물을 주력으로 취급하는지 알아보고 내 투자의 선택지를 넓히는 게 실패를 줄여나가는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좋은 부동산 사장님이란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오시면서 그리고 그 동네에 대한 브리핑을 잘 해주시고 상황을 잘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좋은 부동산 사장님이란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오시면서 또 그 동네에 대한 브리핑을 잘 해주시고 그 동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부동산 사장님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모든 단지마다 계시리라고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동네에서 터줏대감 같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부동산 사장님들이 좋은 이유는 외지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내에 옛날부터 투자를 하거나 거주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고 거기에 임차인 분들 계약까지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외지인 투자자 물건 외에도 현지인들의 매매와 전세, 전후 사정도 잘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있었던 상승장, 하락장에서의 분위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부동산을 해오셨던 분들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라서 저는 네이버 로드뷰를 통해서 몇 년 전 지도를 보고 그때도 영업을 하고 계셨는지 확인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영업을 하시거나 최근에 오픈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오랫동안 하신 분보다 안 좋은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분들도 장점이 많습니다. 기존에 오래 하셨던 분들보다 더 젊으신 경우도 많고 또 열의가 있으시고 또 부동산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찾는 동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동네까지 매물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자들은 각 장단점들을 잘 활용해서 투자에 도움을 얻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동네 브리핑을 잘 해주시는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면 투자자 입장에서 한 지역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과 그 지역 수요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 좋습니다. 지역의 공급은 우리도 손품을 팔며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의 수요는 쉽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서 동네 브리핑을 해주실 때 경계해야 되는 점은 간혹 가다가 이제 부동산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시는 분들이나 특정 호재를 언급하시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북 쪽 부동산을 방문을 했을 때 거기 사장님이 이 동네가 좋아질 거라면서 저에게 그 호재 아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호재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라서 어떤 호재인데요? 라고 말씀을 여쭤보니까 잼버리라는 축제가 그 인근에서 열리는데 이게 그 지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이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지역 부동산 상승 효과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잼버리가 뭐지? 하고 그 자리에서 찾아봤는데 무슨 보이스카우트 축제인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진행하는데 내년에는 한국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호재가 어쩌면 토지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 주택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몇 년 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던 대구를 보면은 세계적인 행사라는 호재랑 주택가격 상승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또 부정적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기는 원래 안 올라. 그리고 여기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 그리고 그 가격에 내놓으면 안 팔려. 그리고 그 가격에 내놓으면 전세 안 나가 등 부동산 사장님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의견들,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들은 제 생각에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고, 각자의 의사결정하는 데는 엄청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지역 내 부동산을 여러 군데 방문을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한 분도 아니고 몇 분이나 인근은 좀 올랐는데 여긴 구축에 올라봤자 얼마 안 올라라며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뭐지 싶어서 그냥 그 지역을 건너뛰었는데요. 거기가 아산시였거든요. 아무튼 나중에 보니까 그때 갔던 그 단지도 따라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때 느꼈던 분위기와 비슷한 곳을 보면 오히려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소개해 주시는 인테리어 집도 웬만하면 다 소개를 받습니다. 인테리어 견적과 과거 시공 사진 등을 받아보고 단지 인근 몇 군데만 전화를 돌려보면 대략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대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그냥 그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 곳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또 문제가 생길 시에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얘기하면 많은 부분을 또 중간에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타이밍을 두고 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도 하고 이후로 방문도 하면 좋은 게, 지역 임장을 하기 전에 전화로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물도 소개시켜 주셨던 사장님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이미 매물이 다 소진돼 버리면 한동안 쉬엄쉬엄 하자는 경우도 있어서, 이럴 때는 이 동네는 한번 쓸고 갔구나 라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옆 동네가 있으면 인근 동네로 가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투자자를 많이 접하지 않았던 사장님들이 반가웠지만 요즘은 솔직히 강원도 태백도 오른 만큼 유동성이 몰리지 않은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는 사장님들이 최근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사장님들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는 매도자와 매수자 중간에서 가격이든 일정이든 각종 조건들을 조율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부동산 사장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오시면서 다양한 매물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동네에 대한 브리핑을 잘해주시는 사장님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실거주집을 알아보시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